옛날에 어르신들이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요.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은 절대로 밤늦게 먹는 음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길잡이 이계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그 올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밥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이하가 65%, 30분 이상이 35%. 근데 왜 이렇게 식사 시간이 짧아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80년대에는 참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참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다 짧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뭐요?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빨리 밥 먹고 돈 벌러 가야 되고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성적이 더 좋겠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했거든요. 짧아진 식사 시간이 우리의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음식이 입에 들어왔어요. 그 입에서 씹어서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오게 되면요. 2시간 동안 주물러서 죽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이장과 소장, 대장을 통해서 영양성분이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소화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것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것 두 가지 과정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부분들은 위에서 2시간 주물러서 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화학적으로 분해되어서 소화가 되려면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제가 침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다는 그 자체는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약이 되는 방법이고요. 음식을 입에 넣고 씹지 않고 그냥 넘기는 방법은 그 건강한 음식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독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맛있느냐 맛없느냐를 떠나서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보통 살찌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밥을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활이 바쁘다 하더라도 밥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되도록 먹어야 되지 밥이 여러분한테 독이 되도록 먹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죠. 그죠?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씹어서 먹는 이런 문화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고지방 식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먹는 시간이 길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려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요.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소화되는 시간, 위에서 머무는 시간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밤에 잠자기 직전에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자기는 자면서 장에게는 일을 시켰어요, 밤에.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린 고기류는 밤에 자기 직전에 먹는 것이 아니다. 왜? 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 장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면서 왜 장을 잠을 안 재워요, 그죠?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은 절대로 밤늦게 먹는 음식이 아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누가 아팠어요.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흰죽, 미음죽을 가서 끓여서 줍니다. 보통 죽 먹을 때 씹어서 먹나요? 그냥 먹나요? 그냥 먹죠. 근데 그 죽은 물리적으로는 분해를 시켜야 하는데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됐죠. 따라서 죽도 씹어서 침을 분비해서 소화 효소가 있도록 해야지만 그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환자한테 있잖아요. 흰죽 갖다 줘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것도 다 잘못된 상식. 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씹는 것이다. 대신
씹을 때요 즐겁게 씹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씹게 되면 몸에서 또 벌써 교감신경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요 몸의 전체 컨디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씹는 것이 가장 소화에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분해 효소 아밀라제가 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안 씹을까 싶어가지고요. 입 속에다 치아를 무려 32개를 넣어놨어요. 송곳니가 4개, 앞니가 8개, 12개를 빼면요.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여러분 입속에 20개나 있어요. 20개 있는데 이건 뭐예요? 씹어라. 그런데 안 씹고 그냥 장으로 걸어내가게 되면 사람이 거의 죽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인체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얘가 또 안 씹고 그냥 넘겼어가지고 그냥 하면 다 죽으니까 이 사람이 먹었던 탄수화물의 50%만 분해할 수 있는 아밀라제를 내놓으세요 해서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췌장이 했더니 배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두드려 주세요. 수고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에 관련되는 질병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췌장은 말이죠. 인슐린이라는 것을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당 성분을 데리고 세포를 끌고 가는 택시 운전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벽 1시, 2시에도 당이 들어옵니다. 그럼 췌장도 그때 쉴 때인데 또 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때문에 가장 혹사당하고 있는 그 장 중에 하나가 췌장이라는 거죠. 오장육부에 포함이 안 되지만 너무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다.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천천히 씹어먹는 식사 역할 분담을 해줘가지고 좀 췌장을 위해주는 그런 식사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변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대장 속에 변이 머물러서 항문으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루나 이틀 정도 또는 사흘 정도 안에 머무는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대장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머물면서 계속 변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죠? 장 건강에 가장 나쁜 신호 중에 하나가 변비나 설사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변비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변이 대장 속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연동작용이라 가지고 대장에 울렁울렁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계속 변을 뒤로 보내거든요. 근데 음식의 양을 너무 작게 먹는 거예요. 장이 연동작용 하더라도 잘 흘러갈 수 없겠죠. 그죠? 또 변비되는 사람이요. 채소가 오히려 또 좋지 않거든요. 그 속에 포함된 것이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물같이 막 이렇게 녹지 않는 식이섬유인데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부피가 늘어나서 연동작용을 잘 해서 빨리 변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변비에 가장 좋은 음식이요.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이 변비에 가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변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대변을 가서 몇 분 만에 보세요 묻습니다. 공식적으로 병원에서는 3분 이내에 대변을 보지 못하면 변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꼭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바나나같이 한 줄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변을 보고 또 변 색깔이 가급적이면 황금변, 노란색 변을 보는 것이 가장 장 건강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먹을 것은 넘쳐납니다.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요. 건강에 좋은 먹거리도 너무 많거든요. 문제는 그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우리 장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지 않고 빨리 먹는 것도 바로 이 장 건강을 굉장히 나쁘게 하고 밤늦게 먹는 음식 또 장 건강을 나쁘게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으로 본다면 육식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얽힌 데다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 때문에 장이 나빠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하나하나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화. 충분하게 식사 시간을 주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도 장 건강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6시, 7시 정도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밤늦게 10시, 11시, 12시께 먹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만큼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얘기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